연말정산세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급여 계산에서 입력한 급여와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집계합니다. 이외에 발생하는 인정상여, 주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 조합 인출금, 임원퇴직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직무 발명 보상금 등은 급여 계산과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비과세되는 소득을 계산식 등록 비과세 유형의 선택 등록하여 월별로 처리합니다. 실비 변상적 급여, 자가운전 보조금, 피복비, 위험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아이유에서 실비 변상적 급여 비과세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 등록에서 식사대를 비과세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대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과세 구분에서 비과세로 설정해 주시고 비과세 구분에서 선택할 비과세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 항목이 설정이 됐고요. 급여 계산 가셔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로 설정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하단에 신고 비과세 항목을 보셨을 때 식사대가 비과세로 계산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근로 비과세입니다.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 원, 원양어업 선박 등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국외 등의 건설 현장, 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 등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아이유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근로 비과세는 특정 항목으로 적용되는 비과세가 아니라서요. 사원 등록 급여 기초 탭에서 국외근로 여부를 해당 100만 원 한도인지 500만 원 한도인지 한도를 설정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계산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급여 계산을 계산했을 때 과세급여 전체에 대해서 한도만큼 비과세에 설정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지 근로자의 등의 야간 근로수당 등입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시간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ERP-IU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원 등록에서 급여 기초 탭에 가셔서 생산직 해당의 여부를 해당으로, 생산 3천만 원 이하 여부를 해당으로 설정하신 경우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식 등록에 가셔서 연장근로 수당으로 설정할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로 비과세 항목에서 야간 근로수당을 설정합니다. 나머지 지급 항목에 대해서 월정급여 대상 여부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급여 계산에서 급여 계산을 돌리면 설정한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설정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정급여 항목에 대해서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계산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해당 사원의 경우에는 기본급 식사대 근속수당이 210만 원 이하여서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설정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작업을 했고 5월 달을 한번 보시면 연 24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5월 달에서) 나머지 한도인 4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계산이 됐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로 계산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 세율을 적용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으로 그 세액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단일 세율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정보 1에서 내외국인 구분값을 외국인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급여기초 탭에 가셔서 외국인 단일 세율에 대해서 설정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으로 설정할 경우 급여 계산에서도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으로 설정하실 경우는 연말정산에만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급여 계산 시에는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먼저 간이세액 포함으로 급여 계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 보시면 3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세금 계산을 해주시면 단일 세율로 계산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일 세율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총급여에 비해서 세액을 확인해 주시면 단일 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산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역 감면에 대해서 설정하는 법을 프로그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중소기업 취역 감면을 설정할 사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급여기초 탭에서 감면 유형과 감면 종료일, 설정하시고 저장해 줍니다. 급여 계산에서 박연진 사원의 경우 감면을 적용받기 전에 소득세를 확인해 주시고요. 세금 계산을 다시 돌려서 감면이 적용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설정하신 이후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해당 사원에 대해서 새로 고침하여 근로소득을 다시 불러오면 정산소득의 감면소득계에 중소취업 감면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들어오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세액 감면 쪽에도 자동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으실 수 있고요.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 직계비속 자녀의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는 동일한 사람에 대해 이중공제가 불가하며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 5대자 공제는 1인당 100만 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 원,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중증 환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연 50만 원 공제입니다. 한부모 추가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 추가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큰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람에 대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장애인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입니다. 1인인 경우 15만 원, 2인인 경우 35만 원, 2인 초과하는 경우 35만 원에 2인 초과 1인당 30만 원, 즉 3인인 경우 65만 원, 4인인 경우 9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출산 입양자 공제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명세일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 출산 입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근로자가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다음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둘 다 아이유에서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급여대장상의 국민연금 공제금액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실제 원천 공제한 금액을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대장상 공제 금액을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앞으로 설명할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근로 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X로 표시된 공제 항목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 입사자인 경우 반드시 근로자로 재직한 월을 선택한 후 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 출력하여야 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회하는 이유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당국의 주요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한 간소화 파일에 조회 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표시된 경우가 전체 기간으로 내려받은 자료이고 월별로 표시된 자료는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월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고 내려받은 자료입니다.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자금 공제에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는데 공제 한도를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주택 마련저축과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전세대출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제인데 대출기간으로부터의 차입과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이 경우가 있고 거주자로부터의 차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의 5천만 원 이하라는 총급여 요건과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경우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에 대한 상환 이자에 대한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경우 차입 연도, 상환 기간, 상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의 개인연금저축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본인 명의 가입자인 경우에 불이익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01년 이후인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가입일자를 확인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분기별 3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근로소득 1억 원 초과 연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금융회사 등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금액의 40% 연간 120만 원 한도입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입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출자 투자한 금액의 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조합 및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비율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동호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있고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에서 최저 사용 금액 요건이 있는 항목이 신용카드와 의료비 두 항목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총 급여 25% 이상 사용하신 경우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250만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공제의 계산 방식은 전체 공제액을 구해놓고 최저 사용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정산 명세 탭을 선택하시면 신용카드 산출 과정이라는 버튼 보조창을 통해서 계산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 금액 전액을 일반기업 연 400만 원, 벤처기업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연도 1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음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저축에 2015년 12월 31일, 청년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해당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의 경우 3,800만 원 이하, 청년형은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은 8천만 원 초과자를 제외합니다. 납입액의 40% 연 납입한도 6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 대상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는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세액감면 소득세법입니다. 정부 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입력한 감면세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제외 항목입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은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제외, 임원과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제외가 수령한 경영성과금, 중소, 중견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중소, 중견 기업 청년 근로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50%, 중견은 또는 30%, 그리고 청년의 경우 감면율 90%, 중견기업의 경우 50%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 병역 근무 기간 제외하여 한도 6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 줍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경력단절 여성은 17년 1월 1일 이후 입사는 70% 감면, 2018년 이후 신규 신청한 청년 입사자의 경우 90% 200만 원 한도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음은 조세조약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 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1만 5천 원에서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합산한 금액으로 공제 금액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기준으로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 3,300만 원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에서 총 급여액의 3,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0.08 곱한 금액을 다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을 경우 66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에서 총 급여액에서 7천만 원을 차감하고 50% 계산한 금액을 다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을 경우 5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50만 원에서 총 급여액의 1억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위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한도가 2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결혼세액 공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 1회 공제됩니다. 생애 1회만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한 분에 대해서 50만 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부분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과학기술인 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계좌 개인연금, IS계좌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한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율, 5,500만 원 초과의 경우 12% 공제율로 개인연금은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하여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 계좌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도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12% 공제율을 적용받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공제율 15%로 적용받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최저 사용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의약품, 안경부입비 연 50만 원 이내, 산후조리원 연 200만 원 이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 수술 비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보약 구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 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6세 이하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전액 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보상을 받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6세 이하, 65세 이상,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건강보험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 각 15%, 난임시술비 30%, 이상화,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20%,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 한도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건강보험 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구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자료 전송 후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의료비 명세서를 확인해서 해당되는 항목일 경우 직접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하여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공제율 15%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입양자 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대학원은 제외되고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항목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100%를 공제받으실 수 있고 10만 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받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3천만 원 초과인 경우 25%의 공제율을 받습니다.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의 경우에는 15%의 공제율,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 13만 원 공제됩니다. 납세조합,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 공제, 당해 납세조합에 의해서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차입금 세액공제입니다.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의 30%가 공제금액이 됩니다. 주택자금 차입금 세액공제의 경우 지금은 거의 해당되는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주택자금 차입금 세액공제인지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납부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9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9개 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당해 9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 1,000만 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